과거 2018년 울산 북구의 패스트푸드점에서 갑질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주문을 받던 직원과 제품을 손님께 제공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손님은 주문을 받는 직원에게 주문을 하고 알림판에 제품 확인까지 한 다음 앞쪽으로 이동해서 제품을 받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받은 손님은 아니 왜 주문한 것이랑 다른 제품이 나왔어요? 라고 직원에게 물어봤고 직원은 친절하게 네 손님이 주문하신 제품이 이거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기분이 상했는지 저 안 먹어요 라고 욕을 하더니 직원에게 제품을 던지고 유유히 자리를 뜨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고객에게 갑질을 당했던 시민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나울통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얘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롭게 바뀐 뉴페이스 나울통 메인 진행을 맡은 최가영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빈입니다. 새롭게 바뀌게 된 나울통에서 인사를 드리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 1,072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84.6%가 근무 중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분들께 자신의 감정을 숨겨가며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는 답이 5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81.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저 또한 수능 이후에 그리고 군입대 전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었는데요. 카페가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일단 일반 사무직까지 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좀 정말 다양한 클레임을 겪었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언어폭력을 실제 당하면서 나 또한 누군가의 자식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며 조금 한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사례와 좀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ower. Interview. 네, 통계청 근로형태별 조사에 따르면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전체 3,335명 중에서 1,047명, 그러니까 조사자의 3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울산 내 감정노동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청년분들의 사연을 듣고 전문가를 모셔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울산 노동인권센터 이동만 센터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나울통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처음으로 출연한 울산 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이동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울산 노동인권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 혹시 언제 생겼을까요? 지난해 11월 달에 개소를 했고 지금 거의 6,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청년분들의 사연을 좀 여러 개 받아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 들어갈 건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사연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을 현빈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 들려주세요. 네,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이신 분이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대게집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대게를 사장님과 손님이 같이 고르고 직접 쪄드리고 잘라드립니다. 그런데 한 손님께서 조금 드시다가 반 정도 먹은 상태에서 대게가 다 식었다고 처음부터 올 때부터 안에는 차가웠다면서 냉동 대게를 쓴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손님이 고르신 살아있는 대게를 바로 쪄서 바로 손질해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손님께서 화를 내시더니 사장님을 불러오는 말에 저는 사장님을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님께서는 무작정 대게를 다시 새로 해달라고 해서 새로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저에게 다시 해도 맛이 없다,
뭐 이 집은 안 되겠다 등의 이런저런 눈치를 주시면서 결국 사장님에게까지 직접 이런 말들을 하고 가셨습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네. 사연 주신 분께서 엄청 언짢으셨겠어요. 맞죠? 그쵸. 제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속에서 약간 맞죠. 저도 지금 네. 방금 전에 무언가 올라온 네. 것 같았는데요. 네. 네. 아직까지도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만연한 것 같아요. 고객의 권리와 갑질의 차이는 뭐 그 기준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할 때도 많은데요. 네, 센터장님, 이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나 법안, 규칙 등이 혹시 있을까요? 예, 우선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고객으로서 고객은 또 소비자니까요. 소비자로서 하실 말씀도 있지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분명히 노동자이고 그리고 또 사람과 접촉하는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적 차원에서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 뭐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그런 법적 보호 조항이 있고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감정 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직장 내에도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벌어지는 노사관계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고, 네. 그리고 고객과의 벌어지는 이런 분란이 있는데 좀 구분해서 본다면은 전자는 이제 노사관계에서는 노동법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보면은 감정 노동자의 그 어떤 애로사항이 접수가 되면은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직장 갑질하고 관련되기도 해요. 뭐 이런 호소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게 되면은 또 처벌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과의 관련된 이 문제는 뭐 일반 형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 모욕, 뭐 폭력, 뭐 이런 일반 형사적인 문제로 또 늘 부족하지만 그런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좀 그렇다면 방금 현빈님께서 읽어주신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을 그러니까 포함한 거죠. 모든 근로자는 그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권 등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안이나 규제 등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청년 아르바이트생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래서 모든 국민은 또 우리 헌법의 적용을 또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헌법은 우리가 그 제10조, 1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받고 국적, 뭐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청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달리 차별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또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또 헌법의 정신을 옮겨서 그 다시 확인하는 그런 조항이 또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좀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이런 거의 바탕으로는 갖추어져 있다. 네. 그렇다면 우선 다음 사연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 역시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분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판촉 알바를 할 때 아저씨들이 야, 너 예쁘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거나 아니면은 너 가수 닮았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러달라거나 판촉물을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법으로 된 규정상
일정 금액이 맞춰져 있어서 많이 드릴 수 없었는데요. 제가 판촉하는 브랜드 주류를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셨고 뭐 저를 잡아주시고는 야, 너 이런 식으로 물질적 회유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런 분들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생 얘기도 하시면서 저를 붙잡아 두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무작정 판촉물을 구걸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판촉이기도 하고 특히 이게 간에 관련된 영양제를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약간 콩고물을 위한 네. 실제로 이런 영업 서비스나 판촉 알바 등에서 언어적 불쾌감이나 이런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로 성적 수치심을 이제 네. 받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갑질 고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정법적이나 형사법적인 처벌이 존재하는지 센터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제 그 고객이 청년 우리 아르바이트생 청년 노동자에게 행하는 괴롭힘의 종류 중에서 외모와 관련된 걸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죠. 네. 이제 가장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속에 삼키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성희롱이라는 이 언어가 좀 바뀌어져야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이렇게 언어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게 저는 또 동의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노동법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채용하는 사용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게 노동법이고 그래서 고객과 우리 노동자 간의 문제는 조금 이제 출발은 좀 달리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접점에서 나중에 직장의 갑질이라든가 이게 맞물려 갈 수 있지만 일단 고객과의 문제는 이 노동법적인 문제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감정 노동자 보호에 관한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 하지만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네. 호수가 되면은 노동자가 호수하게 되면은 산업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용자가 네.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고객과의 문제가 노동법적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는 겹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적용이 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외모와 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괴롭힘을 행위를 하는 여자가 기본적으로 국가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국가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요. 네네. 예, 범죄로 봐야 되고 그래서 네. 그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을 비롯한 형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것이 폭행이 되면 폭행죄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노동자분께서 호소하시는 뭐 실제로 그 상황에 따라서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렇게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게 실제로 폭력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 형사적인 처벌 간다라는 말씀이시죠? 모욕죄도 될 수도 있죠. 네, 또 일정 모욕죄도. 부분 뭐 네. 명예훼손에 관련된 측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요. 나울통 제1의 미남 태인님, 태인 씨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울통이 만약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게 되면 다시는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안 돼요, 말씀을 안 드리면서 네, 증명해야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울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분의 사연인데 이번엔 빙수 가게에서 있었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감정이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베스킨 땡땡의 알바를 했던 터라 네, 빙의 약간의 수준이실 네, 거예요. 네. 약간의 감정이입을 토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에 빙수 가게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평일 낮 시간 알바를 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얼굴이 빨갛기도 하셨고요. 그때는 마스크를 하지 않을 때라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좀 술 냄새도 조금 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아저씨에게 빙수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혼자서 이제 들어온 주문을 처리하느라 빙수를 좀 빠르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하고 계셨나 봐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네네. 그 점을 주문 받을 때 이렇게 그 손님 고객분께 알려드렸는데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건지 뭐 또 계속 말씀드리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시킨 빙수는 언제 나오냐며 그 고객분께서 아저씨께서 온 가게를 떠나가라 막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시죠? 막 내 빙수 언제 나오냐 나 시간 없다부터 네. 온갖 진상을 알죠, 다 그림 하잖아요. 그려져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네, 아무튼 다시 감정이입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너무 놀랐지만 아저씨께 지금 주문이 밀려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전해드렸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드신 탓인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아저씨는 계속 화를 내시며 얼른 달라고 무슨 애도 아니고 네 결국 저는 먼저 왔던 손님들께 양해를 구한 뒤 그 아저씨의 빙수를 먼저 만들어 드려야 했습니다. 혼자 있던 그 상황에서 아저씨가 혹시나 폭력이라도 휘두를까 너무 무서웠다고 하시는데 와 참 네 저도 뭐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뭐 자기는 뭐 예를 들면은 엄마는 외계인을 시켰는데 왜 네. 엄마는 외계인이 안 넣어줬냐 왜 초콜릿을 넣어줬냐 아니 엄마는 외계인은 초콜릿인데 초콜릿 그 과자가 들어간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맞다고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네 아, 이 취객이 주는 공포감은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주칠 때 그 공포감은 사실 좀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취객분들이 오시면은 괜히 긴장하게 되고 네. 그 포스기 위에 있는 경찰 호출 버튼으로 괜히 손이 미리 가 있게 되고 그쵸. 예, 보통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약간 말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사연에 특히나 좀 더 저는 공감이 가네요. 네, 저는. 저도 한 번쯤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갑질 상황 속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신 상태로 위협을 줄 때 알바생들이 본인 스스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뭐 상황 대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상처 입으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도 있을까요?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제 청년 때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사연에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여성으로 보이네요, 그죠? 네. 네. 여성이기 네. 때문에 훨씬 더 위압감을 많이 받았지 않겠나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울산 노동인권센터에는 물론 크게 보면은 이제 예방과 그리고 두 번째는 대책, 치유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사업별로 보면은 노동법률 상담 사업 담당자가 또 있고요. 노동임금 교육이라든가 노동교육 담당자가 있고 그리고 또 심리상담 사업을 다른 노동인권센터에는 자주 없는데 울산 노동인권센터는 심리상담 네.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울산 청년 그 사관생들 단체 뭐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을 못 했는데 줌 회의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6월 말에는 청년 일자리 센터에 50명과 제가 또 반갑게 또 만나서 교육의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뭐 이렇게 또 듣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또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울산 노동인권센터의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강사단을 또 구성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청노넷이라고 해서요.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또 같이 결합을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울산교육청에서도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또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청년뿐만 아니고 시민, 노동인권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저희 센터에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네. 청년 시민의 노동법
교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대하자. 뭐 이런 아. 차원에서 교육을 열심히 좀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예방이나 혹은 그런 치유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울산 노동인권센터에서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늘 좀 부족하지만 함께 채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사연을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사연 주신 울산 청년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뭐 울산 노동인권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다친 그리고 애로를 저희들이 같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래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청년 노동자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겪게 되는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일단 그 노동행정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노동부에서 이제 네.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사건을 접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테고 최근에 보면은 앞서 사연 중에서 성적 괴롭힘 성희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네. 며칠 전에 또 법이 개정되어서 성적 괴롭힘에 관해서 이게 이제 사건화가 되고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노동위원회의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난 후에 치유의 문제인데 아, 예방 네.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 마음가짐을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좀 권위의식이라든가 위계질서, 군사 문화 이런 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그런 측면인데 그리고 어떤 그 직장 문화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네. 그리고 또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네.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발생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치유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예방에 방점을 두고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동만 센터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로 진행된 나울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청년들이 제작하는 뉴페이스 나울통은 앞으로 울산 지역 내 많은 시민분들의 사연과 함께 진행됩니다. 지역 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이야기, 사회 문제, 노동과 인권 등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더 재미있고 색다르게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고 유익한 방송 전해드리는 나울통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현상,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최가영, 김현빈, 구성의 개윤아, 연출의 손재민, 양태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